근데 이 연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팔려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려서 우리나라 병원에 가면은 우리나라에도 거의 뭐 한 50대 가까운 그런 로봇이 있는데 다빈치라고 해서 수술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수술용 로봇이 있는데 그 수술용 로봇도 눈으로 아주 정교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빈치 로봇이 제공하는 그 성공하는 그 비결이 뭐냐면은 거기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입체처럼 보이면서 10배로 확대돼서 그 수술 부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보시면서 10배 확대된 입체를 보면서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은데 그 로봇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손에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손은 그냥 빈 공간에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감각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손에 감각이 없지만 이 감각을 추정해 가지고 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빈치 로봇이라는 것도 그 손에 그 감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센서를 넣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기술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다빈치 회사에서도 아직 시장에 내놓지는 않았지만 그 연구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언제든가는 이제 그것이 상용화돼서 시장에 나오겠죠. 네. 그 외에 전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연구팀들이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연구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료용 시뮬레이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좀 협업이 좀 많이 중요할 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구하시면서 좀 어떤 분들과 함께 연구를 하셨고 혹시라도 어려운 점이 좀 없으셨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 이제 당연히 의료용 연구를 하니까 네네네. 의사들하고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의료용 로봇이라든지 의료 기구라든지 어떤 몸속에 들어가는 의료용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러니까 몸속에 들어가는 의료 기구라든지 아니면 의료용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의료 분야에 대한 것들은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실제로 수술 환경은 어떤지 의사가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 도구가 어떻게 설계돼야지만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분석을 해야지만이 그걸 제대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공학자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은 내가 공학적인 지식, 공학적으로 보면 아 의료용 로봇은 이런 것이어야 되겠다. 어떤 수술 도구는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술에 대한 어떤 얕은 지식만을 가지고 공학적인 깊은 지식을 이용해서 공학적으로 깊은 지식이 있지만 그 의료 지식은 얕은 의료 수술에 대해서 얕은 지식을 가지고 접목해서 상상해서 많이 연구를 해요. 근데 그렇게 연구를 해봤자 그 결과가 그 의사들이 직접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의료용 시뮬레이션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의료용 로봇을 개발할 때 처음부터 시작부터 의사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시뮬레이션이나 의료용 로봇의 컨셉, 개념부터 어떻게 설계되는 이걸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면은 의사 선생님들은 공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학적인 지식이 부족하니까 제가 그걸 설명드리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크고요. 또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하는 의료용 어떤 의사 분야의 전문 지식을 얘기할 때는 또 제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이런 문제는 뭐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연구를 하려면 많은 공학자들이 그렇게 고생을 안 하더라도 그냥 의사의 그런 협업이 없더라도 내가 그냥 공학자들끼리 잘 통하고 말이 잘 통하는 공학자들끼리 하는 연구만 해도 할 연구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기계공학도 우리 굉장히 넓잖아요. 네. 이렇게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왜 굳이 그렇게 고생하는 연구를 왜 하냐 해서 의료 분야의 연구를 처음에 도전했던 분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또 다른 분야로 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의료 분야에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계속 극복하면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데 외국을 보게 되면은 외국에는 벌써 역사가 깊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의사와 공학자가 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게 많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 분야의 연구 결과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의료용 로봇이라든지 의료기기, 의료용 시뮬레이션, 이 의료 분야에 쓰이는 이런 것들은 마진율이 뭐 50%, 70% 이렇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술이 독보적이고 또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뭔가 그 의료 시술을 제대로 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무리 비싸도 그거를 사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최고의 장비로 최고의 물건으로 최고로 환자를 잘 치료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협업에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나중에 과실은 굉장히 달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좀 많이 도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연구에 좀 힘입어서 다른 연구를 또 계획하고 계신다거나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네. 있으실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기왕에 이제 의료용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 연구실에서 한 20여 년 동안에 다양한 인체 시술에 대해서 의료용 시뮬레이션을 개발해 왔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걸 본다 그러면 뭐 위 식도 내시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장 내시경, 그다음에 이제 그 담낭이나 췌간 쪽의 그 질병, 그 담췌관계라 그러는데 거기를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어떤 시술인데 이제 영어로 ERCP라는 시술인데요. 그런 ERCP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완성도를 굉장히 많이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용화에 대한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고요. 이걸 좀 꼭 상용화하고 싶고요. 한편으로 또 한편에 저희가 많이 하는 연구가 아까부터 처음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료용 로봇의 어떤 그 손 감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그게 이제 되면은 뭐 다빈치에서 그 기술을 사간다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요. 하여튼 그런 기술, 그 다음에 어떤 의료용 로봇의 그런 그 햅틱 감각을 줄 수 있는 이 조종관이라고 그러죠. 마스 장치라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술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직접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봇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카테타나 가이드 와이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우리 몸의 시술이 이렇게 몸을 연다든지 하는 그런 수술보다는 뭐 혈관 같은 곳에 카테타 이런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시술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제일 어려운 점이 카테타가 긴 관이니까 뭐 고무처럼 되어 있는 그런 고무 재질, 폴리머라 그러는데 그런 재질로 만든 관을 길게 넣고 긴 관을 혈관에 넣고 하니까 그 부분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자꾸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의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전체 시술의 상당 부분은 그걸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걸 해요. 왜냐하면 혈관이 막 이렇게 가지가 있으니까 이쪽 혈관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쪽 혈관으로 안 들어가게 되면은 막 이쪽으로 넣으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시 빼가지고 끝을 구부려가지고 또 집어넣고 마치 우리가 왜 이 철사로 되어 있는 옷걸이를 막 구부려가지고 장롱 밑에 들어가 있는 거 뭐 파낼 때 하는 것처럼 그런 걸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관에 그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감염 위험도 있고요. 시술도 길어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카테타나 가이드와의 끝부분을 마치 이렇게 뱀처럼 막 이렇게 구부릴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혈관을 손쉽게 이렇게 찾아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도 그런 연구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술 방식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다른 방법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비용을 굉장히 낮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봤을 때 실용성이 굉장히 높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거의 개발 70~80% 개발 단계인데요. 이것을 완성을 해서 이것을 꼭 상용화해 가지고 널리 빠른 시간에 널리 보급해서 이런 부분의 시술에 어떤 큰 임팩트를 주고 싶은 것이 제 목표입니다. 지금 이 영상으로 이제 이 연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또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저희 쪽 연구를 PR을 하고 싶은데요. PR 하면서 홍보를 하고 싶은데 뭐냐면 우리나라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로봇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의료용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로봇에 대한 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막 뛰어다니는 로봇, 어떤 사람은 걸어다니는 로봇, 뭐 어떤 사람은 뭐 벽을 뱀처럼 타고 올라가는 로봇,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로봇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로봇이 진짜로 인류 사회를 위해서 어떤 용도가 있고 무엇을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지 신기하고 재밌다는 것 외에 실제로 뭔가 중요한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실제로 현재까지 로봇 분야에서 인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큰 시장이 열렸던 것은 제조 분야입니다. 제조용 로봇이라 해서 공장을 자동화하면서 사람이 힘들게 하던 노동을
로봇이 대신해가지고 제조를 해주면서 크게 산업혁명이 더 크게 일어나면서 지금 뭐 4차 산업혁명도 더 일어난다고 막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제조용 로봇이 큰 시장을 만들었고요. 그 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물속을 헤엄치는 로봇, 뛰어다니는 로봇, 뭐 걸어다니는 로봇, 벽을 타고 오르는 로봇 이런 로봇들이 실제로 인류 사회에 어떤 큰 뭔가 했다든지 시장이 일었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어요. 그런데 의료용 로봇은 이미 시장이 열려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수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고요. 의료용 시뮬레이션은 사실은 그 시장이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 열렸었는데 큰 문제를 그때 겪었었어요. 뭐냐면 그때 나왔던 그 시뮬레이션들이 의사들이 원하는 수준, 완성도에 있어서 의사들이 원하는 그 수준에 많이 못 미쳤어요. 그래서 그때 새롭게 뭐 시장에 뛰어들었던 새로운 기업이라든지 벤처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많이 망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준이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의사들이 많이 실망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동안 그런 분야를 계속 꾸준히 연구하는 사람들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덕분에 그 분야의 기술이 많이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부터 의사들과 잘 협력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든다든지 의료용 시뮬레이션을 만들게 되면은 상당히 수준 높고 완성도 있는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곧 크게 열릴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의료용 로봇이라든지 의료용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은 로봇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확실하고 인류 사회에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고 확실한 경제성이 있는 큰 시장을 열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들과 협업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만일에 로봇이 관심이 있다면 의료용 로봇이나 의료용 시뮬레이션 분야에 많이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